고급 레스토랑에서 최원석이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계층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50만 원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포기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 후 원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한국종합건설 이정호 회장이라고 나와 있어. 자산 규모가 수조 원이라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높이 솟은 크레인들 사이로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이정호, 나이 58배. 이 남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현장 관리자처럼 보였습니다. 낡고 얼룩진 작업복에 때 묻은 안전모까지. 하지만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사실 그는 한국종합건설의 회장이었거든요. 자산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하는 국내 10대 건설업체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정호는 매일 아침 이렇게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회장실에 앉아 서류만 보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안전수칙을 당부하는 모습은 정말 현장 관리자 그 자체였어요. 현장 소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상견례 있으시잖아요.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점검할 곳이 많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나. 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은 좀 일찍 가세요. 상견례라는 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정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지 거칠애가 뭐가 중요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외양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소장의 만류에 못 이겨 평소보다 조금 일찍 현장을 나섰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도 정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인데 과연 잘 될까? 집으로 돌아온 정호를 아내 김영숙이 반겼어요. 여보, 빨리 씻고 옷 갈아입어요. 오늘 상견례 잊었나요? 영숙은 이미 남편을 위해 정장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는 고급 브랜드 정장이었어요. 정호는 준비된 정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입고 가야 하나? 작업복이 더 편한데.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첫 만남인데 좀 단정하게 해요. 상대방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호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나는 이런 게 내 모습인데 뭘. 허세 부리고 싶지 않아. 영숙은 남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남편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도 오늘만은 제발 좀 맞춰줘요. 그때 아들 승민이 들어왔어요. 대기업 과장답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정호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승민아, 수진이 부모님께 아버지 직업을 어떻게 말했니? 승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건설 관련 일 한다고 했어요. 정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 정확히 말하지 않았나? 승민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회장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정호는 아들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아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영숙이 다시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오늘은 예의상 정장 입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만날 거야. 승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호는 정장으로 갈아입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승민이 예약해둔 곳이었죠. 정호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어떤 아이니? 승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호는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그럼 됐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나도 좋아할 거야. 영숙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정호 가족은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아직 상대방 가족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호는 룸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이런 비싼 곳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영숙이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오늘만이라도 즐겁게 해요. 승민도 아버지 눈치를 살폈어요. 아버지, 제발 오늘만은 좋게 좋게 넘어가요. 정호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최원석 가족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원석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수입 브랜드 정장에 이탈리아산 구두까지 완벽한 차림새였습니다. 아내 한미래도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값비싼 한복에 금목걸이까지 걸친 모습이 부유함을 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딸 수지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부모와 달리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룸문이 열리자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승민 아버지 이정호입니다. 원석은 정호의 모습을 훑어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의 정장이 자신의 것보다 훨씬 소박해 보였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수진 아버지 최원석입니다. 미래도 정호를 보며 속으로 놀랐어요. 생각보다 수수한 차림이네. 정호는 평상시 입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명품으로 치장한 원석 부부에 비하면 소박해 보였거든요. 서로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정호 씨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정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건설 쪽 일을 합니다. 미래가 끼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현장에서 일합니다. 원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현장직이라니. 이런 집안과 혼인을 해도 될까? 미래는 더욱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장직이면 일용직 수준 아닌가? 수지는 부모의 반응을 눈치채고 당황했어요. 승민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영숙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어요. 수진 양이 정말 예쁘네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수진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창조적인 일이네요. 원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를 나왔어요. 원래는 의대에 갈 성적이었는데 본인이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미래도 거들었어요.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정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원석이 다시 물었어요. 승민 군은 어떤 회사에 다니나요? 승민이 답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어느 대기업인가요? 승민은 한국종합건설이라고 답했습니다. 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건설회사군요. 그런데 아버님도 건설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회사인가요? 승민은 당황했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도 그 회사에 다녀요. 원석은 속으로 계산했어요. 아버지는 현장직이고 아들은 과장이라. 뭔가 어색한데?
미래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원석은 계속해서 정호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현장 일은 힘드시죠? 정호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원석이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견디고 있습니다. 미래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불안정한 직업이겠어요. 나이 드시면 더 힘드실 텐데.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원석은 계속해서 정호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지는 부모의 태도가 부끄러웠어요. 승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추가로 말했어요.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거든요. 식사가 진행되면서 원석의 태도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정호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석이 승민에게만 말을 걸었어요. 승민 군,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승민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원석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현실적으로 확인해 봐야죠. 미래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영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미래가 추가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은 의사 집안에서 자랐어요. 문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수진이 부모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래는 딸을 나무랐어요. 수진아, 이런 건 어른들이 미리 정리해야 할 문제야. 원석이 정호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이정호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무엇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은 비웃듯 말했어요. 경제적 능력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지위까지.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승민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뭘. 이런 집안과 혼인해서 뭐가 좋겠어? 미래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수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영숙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건가요? 미래가 차갑게 답했어요. 현실을 보는 거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원석이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계층이 다르잖아요. 무리하게 결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식당 사장이 룸으로 들어왔어요. 혹시 이정호 회장님이신가요? 원석과 미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라고요? 사장은 정호에게 깍듯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이런 곳에 오셨네요. 저희 식당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정호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족 모임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고급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식당이 회장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사장이 나간 후 룸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회사 회장이신가요?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저희가 뭔가 오해한 건 아니겠죠? 승민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궁금하세요? 수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숙과 승민도 따라 일어났어요.
원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이야기해보죠. 정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원석과 미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정말 회장일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호 가족이 나간 후 최원석과 한미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원석은 당황한 채로 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미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설마 정말 회장이실까? 원석이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종합건설 회장이라고 하니까. 잠시 후 원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여보, 이거 봐. 한국종합건설 이정호 회장이라고 나와 있어. 미래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요. 자산 규모가 수조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승민이 오빠 아버지가 회장이라고요? 원석은 머리를 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어. 내가 뭘 한 거야? 미래도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다니. 원석이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현장 출신 회장으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네. 매일 작업복 입고 현장 돌아다닌다고. 미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였네요. 하지만 회장이셨던 거고.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신 거예요? 원석은 변명했어요. 우리도 몰랐잖아. 겉보기로는 정말 일반 현장직 같았어. 미래도 거들었어요. 누가 회장이 작업복 입고 나올 줄 알았겠어. 수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승민이 오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원석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미 다 틀어졌는데. 미래가 말했어요. 일단 사과부터 해야죠. 전화라도 드려봐요. 원석이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승민이 오빠도 연락이 안 돼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원석은 절망했습니다. 한국종합건설 회장이라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을 내가 그렇게 대했어. 미래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을까? 수진이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아빠, 엄마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승민이 오빠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원석이 딸을 달랬어요. 수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다시 만회할 방법을 찾아보자. 미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수지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원석이 다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이정호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민적인 회장으로 유명하다는 내용,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 소박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미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그날 밤 최원석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석은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하며 뒤척였어요. 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정말 어리석었어. 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무 속물적이었나.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인데. 다음 날 아침 원석은 다시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됐어요. 승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승민 군,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 승민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까요? 원석은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승민이 차갑게 답했어요. 글쎄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원석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승민은 원석의 전화를 받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정호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승민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봤는지 알겠지? 승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알았을 거 아니야.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이야. 그런데 정호는 마음 한편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모욕한 것보다 아들이 상처받은 것이 더 분했거든요. 영숙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의 행복을 망친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정호는 회사로 출근해서 비서실장 강 실장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 최원석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강 실장이 물었어요. 어떤 최원석인가요? 정호가 자세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강남에 살고 있어. 아내는 한미래라고 하고 교사래. 강 실장은 메모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조사할까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봐. 특히 경제적인 부분도 자세히.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강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최원석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정호는 보고서를 받아들였어요. 어떤 내용이야? 강 실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원석은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은 임대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소유주가 저희 계열사인 한국부동산개발이에요. 정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우리 계열사라고? 강 실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인 한미래가 다니는 학교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정호는 흥미로워했어요. 재미있네. 또 다른 연결고리는 없나? 강 실장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최원석의 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대부분이 저희 계열사인 한국메디컬에서 리스로 제공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원석이 이용하는 은행도 저희 계열사인 한국은행입니다. 정호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활이 우리 계열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네. 강 실장이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최원석 가족의 경제 활동이 대부분 저희 그룹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한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거야.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잊을 수 없었어요. 특히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아들을 상처 준 것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정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강 실장, 한국부동산개발 윤 사장한테 연락해봐. 그리고 교육재단 이사장님께도. 강 실장이 긴장했습니다.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시려는 건가요? 정호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야겠어. 강 실장은 회장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호가 추가로 지시했어요. 그리고 한국메디컬과 한국은행에도 연락하고 모든 계열사에 최원석 가족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해줘.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의 윤 사장이 정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 사장은 최원석의 의원 건물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원석 피부과 원장님이시죠? 건물 임대료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원석은 전화를 받고 의아해했어요. 임대료요? 무슨 일이죠? 윤 사장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 조건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가 기존의 2배로 인상됩니다. 원석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2배라니요? 그런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 있습니까? 윤 사장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을 겁니다. 원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2배는 너무 심하지 않나요?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윤 사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시든지 선택하세요. 원석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윤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원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원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어. 간호사는 놀랐습니다. 2배요? 그럼 우리 의원 운영이 힘들어지는데요. 원석도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게 말이야. 환자들도 많지 않은데 임대료까지 오르면. 그 시각 한미래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장이 미래를 불렀어요. 한미래 선생님, 잠시 교장실로 오세요. 미래는 교장실에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르셨어요? 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구조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졌어요. 구조 조정이요?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미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요? 왜 갑자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장이 난처해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재단 측에서 교육 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미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육 철학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교장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재단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네요. 미래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게 되나요? 교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번 학기까지입니다. 한편 한국 메디컬에서도 원석의 의원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원장님, 의료장비 리스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원석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장비 점검 결과 일부 노후화된 장비들의 교체가 필요한데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예정입니다. 원석이 당황했어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원석은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라니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담당자는 냉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비용입니다. 미래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학교에서 나오라고 해. 원석도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건물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고 의료장비 교체 비용도 5천만 원이나 나온대. 미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원석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우연치곤 너무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그때 수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빠, 엄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요? 미래가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걱정했어요.
그럼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 수지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 말했어요. 혹시 이거 승민이 오빠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원석과 미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원석은 수진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인터넷을 켰습니다. 한국종합건설 계열사를 검색해 봤어요.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원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한국부동산개발이 한국종합건설 계열사야. 미래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설마. 그럼 우리 건물주가. 원석이 더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우리 학교 운영하는 교육재단도 한국종합건설에서 후원하고 있어. 미래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원석이 계속 검색했어요. 한국메디컬도 계열사네. 우리 의원 장비 전부 여기서 리스 받은 거잖아. 그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생활 전체가 이정호 회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원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호 회장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아.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요. 원석은 머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을 그렇게 모욕했어. 미래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해 주실까? 원석이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이정호 회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왔어요. 현장 출신으로 시작해서 회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소탈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미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우리가 그런 분을 무시했다니. 그때 원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원석 원장님이시죠? 한국종합건설 비서실 강 실장입니다. 원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원석은 당황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로요? 강 실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직접 오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원석은 온몸이 떨렸어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종합건설에서. 내일 본사로 오라고 해. 미래는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수진이 말했어요. 아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혼자 가라고 했어. 그날 밤 원석 가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석은 계속해서 사과할 말을 연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심이 전달될까 고민했습니다. 미래도 남편을 걱정했어요. 수지는 승민에게 연락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원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한국종합건설 본사를 찾았어요.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고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석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진심으로 사과하자.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강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원석 원장님이시죠? 들어가세요. 원석은 떨리는 걸음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정호가 정장을 입고 위엄 있게 앉아 있었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장실과 그 안에 앉아있는 정호의 모습이 압도적이었어요. 원석은 즉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원석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원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더니 이제 현실을 깨달으셨나 보네요. 원석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호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용서요? 그날 제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세요? 계층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원석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호는 원석의 사과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화가 났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호는 차갑게 답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원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정호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 아닌가요? 원석은 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수진 양이 왔는데요. 혼자 오시라고 했는데 따라오셨다고 합니다. 정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이가. 원석도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왔다고요? 혼자 오라고 했는데. 정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수진이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호는 수진을 보며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수진 양, 왜 왔나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잘못했어요. 대신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 수진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승민이 오빠가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정호는 수진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원석이 딸을 말렸어요. 수진아, 이건 아빠가 해결할 문제야.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사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도 함께 사과드려야 해요. 정호는 수진의 모습에서 순수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문득 아들 승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승민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아이구나.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 양은 승민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도 승민이 오빠를 좋아해요. 정호는 수진의 대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진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정호는 수진의 말에 감동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원석도 딸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원석 씨, 딸은 정말 잘 키우셨네요. 원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딸만 못한 아버지였어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수진 양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죠. 원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진 양이 승민이를 정말 좋아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승민이 오빠와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우리 가족은 환영한다. 정호는 강 실장에게 지시했어요. 강 실장, 최원석 씨 관련해서 내린 모든 조치를 원상복구해줘. 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6개월 후 두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호가 평상시처럼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원석과 미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중하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수진과 승민의 결혼식 날 정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왔어요. 원석은 이제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결혼식 피로연에서 원석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호가 원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죠.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박한 차림을 고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모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이고 겸손과 성실함이야말로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거든요. 외모보다 내면의 가치가 중요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